지금부터는 학교 부교재 함수단원 선생님이랑 중요 문제들 몇 개 같이 풀어볼게. 지금 페이지가 조금 안 나와서 너희가 좀 찾아줘야 될 것 같네. 함수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 표준 문제 기본은 생략하고 7번 있는 이 페이지부터 한번 풀어볼게. 천천히 일단 페이지 찾고 그 다음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8번 한번 봐보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한대. 이 소리는 뭐냐면 넣는 입력 x를 자연수로만 한다는 소리지. 그랬을 때 함수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3x제곱 입력을 거듭제곱으로 올렸을 때 그 수의 1의 자리 숫자를 결과로 내보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x가 1이라면 3의 1제곱이 되고 그것의 1의 자리 숫자는 3이 되겠지. 그리고 x가 2일 때는 3의 제곱이고 1의 자리는 9가 되고 x가 3일 때는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7 그래서 1의 자리는 7이 되는 거고 4제곱일 때는 20 여기서 3만 곱해가는 거니까 81에서 1이 되겠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1의 자리만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5제곱은 3의 5제곱이기 때문에 이 1에다가 3을 곱하면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계속 1의 자리 숫자가 3, 9, 7, 1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 함수로 표현을 할 때는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표현하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역에 있을 수 있는 원소는 3, 9, 7, 1 이렇게 4개가 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 9번 문제는 문제집에 좀 비슷한 문제들은 많지만 조금 표현이 달라. 자, 여기에 1차 함수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x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절대 0이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이때 x의 정의역은 1과 2 사이. 자, 여기 대부분의 문제는 치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지금 공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공역.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공역은 뭐였냐면 화살을 맞을 수 있는 후보였지. 꼭 맞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냥 후보야.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너희가 익숙한 x, y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x의 정의역은 1부터 2까지고 공역 후보는 마이너스 1부터 4다. 그러면 얘가 화살을 쏘면 물론 마이너스 1과 4 모두 맞으면 좋겠지만 꼭 마이너스 1과 4는 선택이 안 돼도 상관은 없지. 여기에 있는 숫자들 이 안에 있는 숫자들만 선택이 되면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1과 4 안쪽에 왜 후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단 요거 하나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얘가 1차 함수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자 선생님 물론 여기 지금 1차 함수다 라는 말이 없으면 a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따져본 거예요. 이 문제 풀 때는 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a가 0이면 저 함수는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 소리는 모든 x를 넣더라도 다 마이너스 1이 자 원소로 있지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다면 a가 0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상황은 제외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a가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일단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이 a는 사실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미지수인데 a가 양수라면 얘는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질 거야. 그럼 x에 1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 값은 얼마냐면 x에 1을 넣으면 a, 1이 되고 x에 2를 넣었을 때는 함수에 2a-1이 될 텐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되겠지. 그럴 때 함수 값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값은 a 빼기 1이고 가장 큰 값은 2a 빼기 1이 될 거야. 이렇게 선택된 이 높이들은 치역이기 때문에 이 치역 a 빼기 1부터 2a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값들은 문제에 있는 이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왜 값들이 선택이 됐을 때 증가함수 점점 커지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과 4 사이 안에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치역이 되는 a-1부터 2a-1이라고 하는 이 값들은 후보가 되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된다. 이 표현이지. 그래서 이 수직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치역이 공역 안에 있기 위해서는 a-1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고 둘 다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포함관계 계속 유지가 돼.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뜻이지. 오른쪽에서는 반드시 2a-1은 4 이하여야 된다. 같아도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를 구해보면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5까지인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a는 양수다라고 전제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a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0에서의 등호는 빠지겠지. 그래서 일단 a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 작으면 여기에 있는 치역들이 공역 안에 있을 수 있다. 정의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럼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얘는 이제 감소함수겠지. 감소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에 이제 점점 큰 값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결과는 작아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공역 내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감소함수로 그리면 1,a-1 이렇게 그려지고 x값이 점점 커질 때 높이는 2a-1이 되겠지. 그럼 이때 치역은요. 이때 a-1은 노피의 최대값이 될 거고 2a-1은 최소값이 될 텐데 이 치역들, 선택된 값들이 공역 안에 마이너스 1과 4 사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치역이 공역 안에 있을 수 있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선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의 조건이 만족돼야 되겠지. 2a-1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a-1은 4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정리해 보면 a는 0 이상 5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 나는 a가 음수다라고 전제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자, a가 음수면서 0 이상 5 이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의 범위는 첫 번째 0부터 2분의 5 이하이다.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 건데 11번 문제에서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 자, 집합 x에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가 있었다 이거야. 최소 하나 이상. 그랬을 때 두 함수 f와 g가 서로 같다? 함수가 같다라고 한다는 건 뭐였지? 정의역이 같고 그리고 대응 관계가 같아야 돼. 똑같은 수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f에도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x제곱 빼기 x와 g에다가도 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x 더하기 3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입력이었다면 결과가 되는 x제곱 빼기 x와 x 플러스 3이 같아야 돼.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입력 x를 찾아보면 x제곱 빼기 x와 x 플러스 3이 같아질 수 있는 입력 x를 찾아보면 이 방정식 풀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 두 개가 나와. 그 소리 뭐냐면 x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결과가 1 플러스 1이니까 2, 얘도 2. 똑같이 나오지? 그리고 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9 빼기 3이니까 6, 여기도 3 집어넣으면 6.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넣었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되는 이 원소에는 마이너스 1과 3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꼭 있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다. 얘네들은 뭐다? 후보다, 후보.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대응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x의 개수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집합 x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x가 될 수 있는 이런 집합들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 소리지. 아, 여기 원소가 두 개다. 원소의 개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원소가 마이너스 1 혹은 3 이 두 개의 값들은 결과를 똑같이 내보내주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원소 하나만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되고 3만 있어도 되고 두 개 다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후보가 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A, B 두 개만 있었다. 그럼 이 A, B가 들어가게 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2의 제곱인데 출발할 때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 하나를 빼서 X가 될 수 있는 종류의 개수를 3개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만약에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원소가 3개 있었다. 그러면 X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가는 거겠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마치 부분집합의 개수 공집합 하나 빼니까 7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13번은 다른 문제집에서도 좀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자, 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데 x에서 x로 화살을 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랬을 때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될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1차 함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1대1 대응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즉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자, 근데 단 두 수를 곱해서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a가 기울기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라면 1번 케이스에서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점점 큰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도 큰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3을 넣으면 3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때 결과는 3이 나와야 된다. 자, 이 두 개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a, b 구해주고 자, 만약에 a가 음수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x의 값이 오히려 커질수록 결과는 작아지고 작을수록 커지니까 연결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 그리고 3a 플러스 1은 b는 반대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연립을 해서 a, b 찾아주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부연 설명이 있었죠? a도 b도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 케이스는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요. 14번 문제는 별표 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1대1 함수인데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자, 잘 봐보면 정의역 x가 a 이상이다.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a의 값은 얼마여야 되냐. 자, 옆에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2차 함수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포물선은 일단은 전체를 다 그리고 나서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똑같은 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2차 함수를 전체 다 그리고서는 1대1 대응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구간만 잘라서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축의 경계로 내가 왼쪽만 만들었어. 이렇게 감소만 있는 구간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높이가 다 한 점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즉 감소 구간만 선택을 하든 혹은 이렇게 증가 구간 이쪽만 선택을 한다면 얘도 다 한 점씩만 만나는 거죠. 아니면 뭐 증가 구간의 또 일부분 감소 구간의 일부분만 선택을 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렇게 감소 증가가 함께 포함된 영역을 정의했을 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접근이에요. 아, 2차 함수를 다 그려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정의역과 공역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냐면 x가 a보다 커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화살을 쏘는 이 x의 값이 a보다 점점 큰 애들만 있겠지? 뭐 뒤로 갈수록 증가.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을 맞는 공역도 똑같은 애들이 후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 얘도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러면 1대1 지금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0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함수가 되겠고, 그러면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11이지. 근데 이 사람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a 이상으로 정의를 한 거야. a 이상으로. 자, 그럼 a는 어디에 있을 수 있냐? 꼭지점을 중심으로 a가 만약에 꼭지점의 왼편에 있었다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1대1 대응 될 수 없죠. 만약에 이 a가 꼭지점이었다면 a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a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a보다 큰 쪽만 정의하기 때문에 1대1 대응 될 수 있죠. 아니면 a가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었다면 자, 이쯤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얘 1대1 대응 될 수 있지. 즉 a가 이렇게 꼭지점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얘는 1일 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이 정의역이 되게끔, 즉 1대1 대응이 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a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 내지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잡아야 증가 구간으로 표현을 해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전제 조건 a는 1 이상이어야 된다. 꼭지점까지는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증가 구간만. 자, 증가 구간만 그려진다 이거야. 증가 구간만. 자, 그럼 여기서 증가 구간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y의 값도 점점 커진다는 소리지. 그러면 x의 값이 가장 작은 a였을 때는 연결이 가장 작은 a랑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1대1 대응의 함수가 a가 이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하면요. 이때 a에서의 높이도 뭐가 돼야 되냐면 a를 집어넣으면 높이도 반드시 a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2번 증가 구간이기 때문에 x에 가장 작은 a를 넣으면 y가 가장 작은 a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함수는 지금 어떻게 연산을 하는 함수냐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0이라고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사실은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2a 빼기 10이 나오기 때문에 이 a제곱 빼기 2a 빼기 10이 결과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 a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얘는 지금 a, 10인데 이 높이가 바로 a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2a 빼기 1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같아질 수 있는 a의 값을 구해보면요. a 값이 5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증가 구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a 값이 1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a의 값은 5 하나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포물선 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4번 문제 선생님 수업 설명 꼭 듣고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 RM 문제 봐볼게.
아래 문제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인데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자, 1대1 대응.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fx를 x 이 절대값 안이 양수냐 음수냐 이 범위를 가지고선 식을 정리를 했어요.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되니까 그냥 벗겨지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묶어서 표현하면 여기 kx부터 표현을 해주면 kx 더하기 1x니까 k 플러스 1x 빼기 마이너스 1. 즉 기울기가 k 플러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죠. 이 말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1을 중심으로 1보다 큰 쪽에서는 뭔가 기울기가 k 플러스 1인 이런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니까 음수로 벗겨서 표현하고 식을 정리하면 기울기가 k-1인 직선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사실 이 1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자, 근데 이 1일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서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의 결과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을 체크할 때는 첫 번째 일단 연속성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연속성. 자, 다시 말하면 1일 때 두 개의 그래프의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어보면요. 이때 높이는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k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점의 높이가 1,k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식에다가도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k-1 더하기 1이니까 높이가 k라는 소리. 얘도 1,k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는 이렇게 연결돼서 그려진다는 거야. 자, 일단 연속성을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한쪽을 그렸을 때 얘를 증가하게 그렸다면 다른 한쪽도 얘가 증가하게 그려져야지 만약에 기울기가 0이거나 혹은 감소하게 그려지면요. X축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만나는 점이 두 점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증가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증가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쪽이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된다. 혹은 한쪽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도 감소하게 그려져야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기울기의 부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울기가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야 된다. 두 부호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두 직선의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돼. 기울기 값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부호만 같으면 돼. 즉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관계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두 기울기의 곱이 플러스다. 그치? 부호가 똑같으면 곱했을 때 양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서 될 수 있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두 직선으로 연결됐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면 무조건 증가, 감소면 무조건 감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네. 곱이 양수여야 되네. 알겠지? 이렇게 수식으로 옮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 선생님이 옆에다가 살짝 좀 그려놨어. 일단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중에 함수 FGH 세 종류나 나오는데 F는 1대1 대응이에요. 상수함수예요. H는 항등함수예요. 이러면 세 개의 그래프를 각각 따로따로 그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 지금 그려놨지. 자,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거야. 자, 일단은 안 알려줘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등함수. 왜?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알겠지? 그리고 상수함수는 분명히 다 한쪽으로만 갈 거야. 자, 이 문제에서 아직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 미리 풀어본 거야. 그래서 일단 항등함수는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h1의 실제값은 1인 거지. 실제값이 1이야. 그럼 g2도 실제값이 1이라는 거니까 g라는 함수에다 2를 넣으면 1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아, 그럼 이 소리는 이제 다 1로 가겠구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F3의 실제값이 얼마다? 1이다. 이 소리야. F3의 실제값이 1이다. F3은 1로 간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조건. 그럼 F3의 실제값이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1 더하기 실제값 1 더하기 F2, F1. 그런데 이제 F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F2와 F1의 결과는 2와 1이 화살을 쏴서 맞을 수 있는 결과는 2, 3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3으로 갈 텐데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기 위해서는 2, 3을 어디다 써야 되냐? 아,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자, 그래서 F2는 2로 가야 되고 F1은 3으로 간다. 자, 이렇게 모든 대응 관계를 다 완성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요거 뭐 값 찾는 거는 그림 보고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자, 발전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 19번 문제는 일단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넣는 입력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 표현했어. 함수 f에다가 입력을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항등함수처럼 내보내고 만약에 입력을 무리수를 집어넣으면 1에서 입력을 빼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다음 값을 계산하세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다 넣는 이 x의 입력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제. 아, 만약에 유리수야. 자, 유리수 집어넣으면 아까 그대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fx는 예. 그리고 이 부분 1 유리수잖아. 유리수에서 유리수 빼면 얘도 당연히 유리수 되죠. 그러니까 1 빼기 x가 유리수라는 거야. 자, 유리수 입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입력 집어넣으면 입력 그대로 내보내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x 그대로 나오는 거야. 1 빼기 x. 그래서 계산하면 x랑 x랑 없어지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그 무리수를 집어넣으면요. x가 무리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무리수야. 얘가 무리수야. 아까 무리수일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입력 넣으면 1에서 입력을 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1에서 입력을 빼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1에서 무리수를 빼면 1 빼기 x도 무리수가 되죠. 1 빼기 x라고 하는 이 입력이 무리수야. 무리수 집어넣으면 1에서 입력을 빼세요. 입력이 1 빼기 x였지. 자, 1에서 입력을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에서 입력인 1 빼기 x를 뺐다. 자, 식 정리하면요.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나오는 여기 부호가 틀렸네. 1 빼기 x 없어지고 부호가 뭐 이래. 예. 결과 똑같이 1 나오죠. 그러니까 x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이 이 식의 값은 1이 되더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자, x는 자연수인데 다음과 같은 표현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x 자연수 x를 일단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an 곱하기 2의 n제곱 an-1 곱하기 2의 n-1. 자, 일단 여기만 보면요. 뭔가 2의 거듭제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2의 거듭제곱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 어떤 수를. 그리고 2의 거듭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들 an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개수들 있잖아. 이 개수들은 문제를 읽어보면 이 개수는 0 또는 1로만 표현을 해야 된다. 0 또는 1로만. 그랬을 때 함수 fx는 그 개수들을 다 더한 결과가 바로 함수 fx의 결과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게 잘 안 와닿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줘 볼게. 일단은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뭔가 어떤 자연수 x를 2의 거듭제곱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2의 거듭제곱들 값
몇 개 좀 계산해 놨어. 1, 24, 4, 8, 16, 32 이렇게 있지. 자, 그럼 만약에 x가 5라고 생각하면 이 5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5는 여기에 있는 2의 거듭 제곱들의 조합으로 표현하면 4 더하기 1이죠.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런데 2의 거듭 제곱 앞에 여기다 뭘 쓴다? 1 또는 개수가 0만 쓴다. 자, 그러면 사실은 차례대로 다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1제곱은 사실 없으니까 여기는 개수가 0이지. 4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1 상수항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5, x인 5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야. 4 더하기 1. 그래서 그럼 F5라고 하는 결과는 여기에 있는 개수들 1 더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F5는 2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하나 더 해볼게. 뭐 x가 15다. 그러면 15는 옆에 좀 숫자들 조합 봐보면요. 8 더하기 4 여기까지가 12죠. 14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2의 세제곱이지. 얘는 2의 제곱이죠. 2의 1제곱이죠. 얘는 상수죠. 이때 개수들을 1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거듭 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들만 따서 F15는 1을 4번 더하는구나. 4다. 이렇게 처리하는 함수라는 거야. 자, 일단 이 문제의 정의를 이해하고 출발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기억번 F53을 계산해 보면 53은요. 옆에 있는 조합들 표현해 보면 32. 여기 16 더하면 48까지 가능하죠? 16, 48. 여기까지가 48이야. 그럼 5 남았죠? 4 더하기 5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5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1이잖아? 그럼 개수들을 어떻게 쓴다고? 1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1 아니면 0만 쓰는 거야. 그럼 여기 2의 세제곱은 없으니까 사실 개수가 0인 거야. 쓸 필요 없겠죠?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2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2의 1제곱, 얘도 없으니까 0 곱하기 2의 1제곱이었겠죠. 그래서 있는 애들만 쓰면 이렇게 되고, 그럼 F53은 여기에 있는 개수들, 빨간색 개수들만 쓰면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디귿는 자연수 x에 대해서 y는 2x라고 했을 때 f 2x의 값과 x의 값은 항상 동일하냐. 그러니까 2배 차이 나는 숫자를 넣었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냐. 지금 이걸 묻는 거죠. 이해됐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간단하게 F10 가지고 한번 해볼까? F10은 8 더하기 2죠. 2의 세제곱, 2의 1제곱, 얘는 1 곱하기 1인데 그럼 F20은요. F20은 16 더하기 4죠. 16 더하기 4는 2의 4제곱, 2의 제곱인데 앞에다가 1 곱해도 F20도 합이 2가 되겠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똑같은 결과는 눈으로 하나 얘로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F20 계산할 때 자, 위에 있는 숫자가 10이에요. 여기다 2를 곱하면 20이 되는 거지. 그래, 이 2를 곱해줄 때 어디다 곱해주는 거냐면 2의 거듭제곱에다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2의 4제곱, 2의 제곱이 되지만 앞에 있는 개수는 여전히 1 더하기 1이니까 개수의 합은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20도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디귿은요, 이거를 직접 보이기는 힘들고 발레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찾아봤어. F 뭐 10 하나 연습해봤으니까 x에다 7, F7 더하기 F3이 F10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디귿은 안 되는 거 발레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21번이요. 자, 지금 얘는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거냐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임의는 아무거나죠. 랜덤으로 하나 뽑았을 때 가나의 조건을 항상 만족시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n에다 2를 한번 넣어보면요. f 우변부터 쓸게. f2는 f4랑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구나. 뭐 4 집어넣으면요. f4나 f8이나 똑같다는 거구나. 그 소리는 여기에 이 숫자가 2배 차이 나더라도 결과는 똑같구나. 맞죠?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똑같대. 그리고 2n-1은 뭔가 홀수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f3이야. f3은 자 이거 지금 2배 자연수 아니니까 이걸 f2분의 3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가성질을 이용할 수는 없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 안에가 홀수일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쟤처럼 2n 빼기 1의 꼴로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는 3은 4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n의 역할은 얘가 되는 건데 그럴 때 이 결과를 그냥 n이라고 쓸 수 있다. n이라고 쓸 수 있다. 2라고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f3의 실제 함수값은 2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F2018과 F2020을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F2018은 가성질에 의하면 F2018로 계산하나 얘를 2로 나눠준 1059로 계산하나 똑같다. 그런데 나성질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홀수일 때는 이 1059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냐면 2 곱하기 5 1010 생각해보면 1005 505까지 곱하면 1010이죠. 그러니까 1059는 1010이 아니라 1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빼주면 얘가 지금 1059죠. 얘가 1010에서 1 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얘는 fn이 된다. 얘의 실제값은 505가 된다. 그래서 f2018은 얘랑 같고 얘의 실제값은 505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505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f2020도 자, 얘는 지금 함수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새로운 약속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냐고 지금 내는 문제들이에요. 얘는 또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주면 505랑 같고 얘는 이제 홀수니까요. 505는 2 곱하기 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506 생각해보면 203 하면 여기까지가 200이 아니라 2, 4 이렇게 하면 506이고요. 여기서 1 빼면 505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 얘는 홀수일 때는 실제값이 25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수의 값을 실제 함수값을 구해서 더해줄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음 22번 문제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몇 개 좀 풀어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일단은 22번에 있는 이 표현 있죠?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다시 좀 지금 프린트는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실수 xy에 대해서 어떤 애를 넣더라도 항상 이렇게 성립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아무거나 너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뭐 내가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2를 넣으면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을 곱한 거는 사실은 뭐의 결과와 같냐면 1 더하기 2, 즉 f3의 함수값과 같다 이 소리야. f3의 함수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f1 구해놓고 f2 구해놓고 두 개를 곱하면 이 둘이 더한 입력을 넣은 f3과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런 거죠. 뭐 요번에 xy에다 똑같은 수를 넣더라도 그럼 이런 거야. f2의 함수값에다가 f2의 함수값을 곱하면 얘는 뭐랑 같냐면 2 더하기 2 4의 함수값과 같다.
이해됐죠?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계산해 보세요. 이런 뜻이야. 지금 선생님이 여기 좀 숫자가 잘 안 보여서 프린트가 아마 F1은 2일 것 같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먼저 그러면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는 뭐부터 해볼까? 한번 0부터 찾아볼까요? 선생님은 0부터 찾았거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에다가도 0을 넣고 y에다가도 0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도 0, 여기에다가도 0. 자, 그러면 f0 곱하기 f0은 f0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이 이걸 그냥 확 이렇게 약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왜 x는 x제곱 풀 때 이거 x값 두 개 다 계산해야지 인수분해해야지 그냥 나누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f0의 값은 이제 0 또는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직 하나로 결정을 못 지었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f1이 2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를 또 한번 이용해 보려고 f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1 넣었을 때 f0 곱하기 f1은 자 둘이 더하면 1이죠. f1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f1이 2라고 했었죠. 얘가 2야. 얘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지. f0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이면 좌변이 0이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f0은 0이 아니라 1이었구나. f0의 값부터 찾았어요. f0의 값. 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f0부터 찾고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네, 두 수에다 다 0 집어넣어서. 자, 그러면 f0은 찾았고요. f-2. f-2는 선생님 어떻게 찾아봤냐면 한 번에 마이너스 2까지 갈 수는 없고 내가 f1도 알았고 f0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을 생각해 본 거야.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둘이 더한 숫자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F1은 2라고 알고 있었고 F0은 1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F-1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그럼 F-1이 2분의 1인 거 알았으면 F-2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1 곱하기 F-1은 둘이 곱한 F-2랑 같으니까 둘이 더한 거죠. 자, 저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2분의 1. 그래서 얘의 실제값은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23번이요. 23번은 사실 이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거는 많이 좀 약화됐는데 그래도 뭐 기본 형태의 그래프니까요. 수학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알아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볼게요. 자, 여기다 선생님 미리 그려놨어. 23번. 일단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뜻이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자, 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이하라는 거죠. x 이하, 그 수를 포함한 최대 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예를 들어서 1.1을 넣으면 이 결과는 얼마가 되냐? 수직선에서요. x에서 수직선을 생각해 보면 좋아. 1.1의 자리는 여기야. 그럼 1.1 이하에 자, 왼쪽에 있는 숫자들 이하는 작은 거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정수, 최대의 정수. 그럼 얘가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얘니까 1.1은 결과가 1이 된다는 거죠. 1.5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좋아요. 1.5 1.5보다 작은 애들 왼쪽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작은 애. 만약에 여기다가 정수 2를 넣었어요. 가우스 2 2를 넘지 않는 2 이하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 중에 가장 크네. 자기 자신이 가장 크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거 소수만 버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수를 집어넣으면 좀 실수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이런 애들 쓸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자, 마이너스 1.5의 수직선에서의 자리는 여기야. 마이너스 1.5가 얘예요. 얘를 넘지 않네. 얘 이하에. 자, 얘 이하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정수.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왼쪽에 있는 정수를 읽어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정수.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됐을 것 같아. 마이너스 1.8.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8은 이쯤이죠. 마이너스 1.8. 왼쪽에 있는 정수. 결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23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23번 그래프는요, 일단, 이 가우스의 값은 이 1단위로 변하는 거죠. 1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x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는 함수를 나눠서 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서 식을 구하냐면 어떤 정수부터 x가 정수부터 걔보다 1만큼 큰 숫자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등호 있죠? 여긴 등호가 없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 구간만 생각해 보세요 그랬지? 그래서 시작을 x가 마이너스 1부터 등호 있죠? 0까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숫자들에서 가우스의 값은요. 수직선에서 보면 마이너스 1. 자, 얘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런 애들. 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애들. 0 빼고.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가 되냐면 다 항상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쵸?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이 구하고자 한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이 된다. 여기 빼기니까 빼기 빼기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왜 얘는 안 바꾸냐? 얘는 있는 그대로 집어넣는 거고 가우스 x의 값이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상수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랬지. 가우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범위가 0부터 1 미만일 때는 자, 0 앞에 쓸 때 등호 썼죠? 0부터 1 이하. 자, 수직선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애들, 이런 숫자들이요. 0보다는 크고 1 안 들어가고 1보다 작은 숫자들. 이러한 애들은 다 이러한 x들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가 되냐면 다 0이 되는 거죠. 이때는 가우스가 0이 돼. 그래서 본래의식에서 이 부분이 0이 된다. 그럼 뭐만 남는다? y는 x만 남는다. 자, 이렇게 함수를 직접 계산을 하고요. 이제 이 그래프를 나눠서 그리는 거야. 자, 0부터 1까지는 0 포함해서 1까지는 y = 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리고 얘 0 집어넣으면 1은 안 되니까 비어있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물론 뒤에 있는 부분들 다 더 추가로 그려보면 사실 저 그래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구간만 그려보세요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여기에다가 기울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릴 거예요. 45도로. 이러면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지?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언제야? 얘죠? 자, 이때 K는 얼마냐?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0,0을 지나고 있는 거죠. 0,0. 0,0. 그러니까 K의 값은 얼마냐면 이때가 K가 0이에요. K가 0이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조금 더 옮겨봐도 두 점. 하지만 이때는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이 0,1을 지날 때, 요 점 지날 때 지금 비어있는 동그라미야. 그래서 얘가 0,1을 지날 때는요. 한 점으로 바뀐다 이거야. 0,1을 지날 때는. 이때 K는 얼마냐면 K는 1이죠.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K는 1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0보다는 크고 1은 빼야 된다. 왜 빼냐? 지금 여기 확대해 보면 요 점 있죠? 0,1 여기 비어있는 동그라미다 이거야. 비어있는 동그라미 두 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은 빼자 이 순간에.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24번이요.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1번부터 해볼게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자, 첫 번째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자, 정의역에서 원소 1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요, 세 가지죠. 경우의 수야,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화살을 하나만 쏘면 되기 때문에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3도 마찬가지죠.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돼. 얘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 세 가지. 자, 이 세 개가 다 한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함수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2번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의 방법은요. 만약에 첫 번째 원소가 세 가지의 선택권 중에 어딘가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원소 2는요. 앞에서 선택한 이 1을 제외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얘도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요. 그 다음 원소는 또 선택권을 하나 더 앞에보다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점차적으로 하나씩 줄어든다 이거야. 왜? 앞에서 고르면 걔를 고르면 안 되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다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 3개가 다 1로 가는 경우 한 가지, 2로 가는 경우 두 가지, 3으로 가는 경우 세 가지. 그럼 얘는 공역의 개수만큼,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발생하는 거죠. 이쪽이 3개다, 1, 2, 3이다. 그럼 다 1로 갈 때, 2로 갈 때, 3으로 갈 때.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겠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 문제에서는 두 함수 fg가 주어져 있고 fg, g 도트 f. 자,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 특수하게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이거야. 잘 만지면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끔 또 식을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 선생님이 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좌변 f.gx 자, 이거 gx 여기다 미리 좀 식을 대입한 거고 우변은 g.fx fx식 대입을 해서 식을 직접 정리를 했어요. 좌변, 이거 좌변 f.g 그리고 얘는 우변. 그런데 이 두 개의 1차 함수가 같으려면 이제 개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3a는 3a랑 같습니다. 별 의미 없죠. 상수 3b 빼기 2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수항이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b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같다. 그랬을 때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원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직선인데 b의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랑 같기 때문에 얘 대신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했어요. 일단 변수 a, b 두 개 쓰지 말고 하나로. 그런 다음 뭐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이거 마치 항등식과 같은 개념이죠. 어떤 함수가 얘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 문자로 묶어주는 거야. 자, gx라고 하는 함수를 보니까 a로 묶으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지. 그럼 사실 이 a의 역할은 뭐였냐면 기울기야. gx 그래프의 기울기. 아, 그럼 우리 직방 생각해보면 얘가 무슨 표현이야? 기울기 a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 a 몰라. 다시 표현하면 a에 관계없이 기울기 모르니까 a가 뭐이든 간에 이 그래프는 무조건 1,1을 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1,1을 지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에 관계없이 그러면요. 이 문자에 대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문자를 a로 돌려서 b를 a로 표현해서 다 a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맞지? a 대신에 b를 대입한 게 아니라 b 대신에 a를 대입했어. 왜? 문제 표현에 a에 관계없이. 자, 이거는 이제 항등식의 개념이고요. 이제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선생님이 너희한테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다 하나 필기를 하고 기억을 합시다. f도 1차 함수고 g도 1차 함수죠. 1차 함수와 1차 함수. 자, 두 개를 합성해 봤어. 자, f.g 이렇게 되고요. g.f 이렇게 돼. 1차와 1차를 합성하니까요. 몇 차 함수가 됐냐면 1차 함수가 됐죠. 1차 함수 합성 1차 함수 합성하면 결과도 1차 함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 2차 함수를 한번 합성을 해볼게. y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때 뭐 fx라고 쓸까요? 그냥 간단하게 함수 하나 가지고만 합성을 해보면 fx가 2차식이야. 그럼 f.fx는 2차와 2차를 합성하면요. fx가 x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x제곱을 제곱을 하는 거니까 몇 차가 되냐면 4차가 되죠. 만약에 fx가 3차야. 3차를 합성하면 3차와 3차를 합성하면 x 세제곱에 세제곱이 되니까 x의 9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차가 아니니 다른 2차, 3차, 4차의 합성을 하면 함수의 차수는 제곱으로 척척척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1차와 1차를 합성할 때는 차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려운 문제에서 이용할 거야. 자, 꼭 기억하자. 1차와 1차를 합성할 때는 이거 좀 합성 표시한 거예요. 합성. 차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을 합성해서 그려도 어차피 또 직선으로 그려지더라. 하지만 2차 이런 것들을 합성하면 이제 차수가 바뀐다 이거죠. 자, 밑으로 내려서요. 다음 페이지에 21번. 자, 여기도 함수를 이제 어떻게 연산하는지 정의역에 따라서 넣는 입력을 짝수를 하면 아니면 넣는 입력을 홀수를 하면 절반하세요. 1 뺀 다음에 절반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요게 f 앞에 n 쓰는 거는 이 n이 의미하는 거는 n번 합성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 했었죠. n번 합성. 그러면 40을 n번 함수에 합성한다. n번 통과시켰을 때 1이 되게 만드는 최소의 n을 구하세요. 몇 번 통과시켜야 되냐 이 뜻이죠. 뭐 선생님은 지금 세로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림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40을 f에 한번 집어넣으면 자, 지금 짝수를 집어넣었으니까 절반 해줘야 되죠. 20. 자, 그럼 20도 짝수죠. 두 번째 통과시키면 10. 10을 세 번째 통과시키면요. 짝수니까 5. 자, 이제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죠. 홀수가 나왔어요. 자, 홀수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 입력에서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세요.
입력에서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얘 2가 되겠죠. 몇 번 통과시키면? 4번 통과시키면. 그리고 얘를 5번 통과시키면요. 2를 다시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 몇 번? 5번 통과시키면요. 5번 통과시키면 1이 된다. 그래서 최초로 1을 만드는 최소의 합성의 횟수는 n은 5번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걸 옆에 식으로 쓴 거예요. 1을 40을 한 번 합성한다. 한 번 통과시킨다. 40을 두 번 통과시킨다. 40을 세 번, 네 번, 5번 이런 말이죠. 자, 20번 문제.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20번 개념은 뭐냐면 합성함수 그리기. 자,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뭐 물론 식을 가지고 구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고1 개념에서 나오는 이 합성함수 그리기를 할 때는 개형만 그리면 되지 식을 굳이 꼭 구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개형만 그린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값들을 지워볼게.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함수는 뭐냐면 g.fx야. g.fx. 뭐부터 통과시킨다? x 앞에 가까이 있는 f부터. 그래서 x라고 하는 입력을 f에 넣고요. 그 나온 결과를 g에다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f에다가 어떤 값들을 집어 넣을 건데 일단 어떤 값들을 집어 넣냐면요. f 그래프부터 보는 거야. 특징이 있는 점들을 집어 넣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 점. 자, 그럼 뭐가 특징이 있는 점이냐? 뭐 시작점 아니면 이렇게 꺾인 점들 있죠? 꺾여 있는 점들, 시작점, 끝점, 꺾인 점들이 큰 후보예요. 자, 그럼 얘부터 한번 넣어볼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x에다 0을 집어넣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지? 0을 넣었을 때 높이 0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0을 g에다가 입력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야. 0을 g에다가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0,1을 지나기 때문에 1이 나오죠. 그러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가운데 단계를 얘를 생략하고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0,1을 지나는구나. 0,1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합성함수 0,1. 이해됐죠? 자, 몇 개의 점도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특징 있는 점 2분의 1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2분의 1.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높이가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와요. 그럼 이어서 이 1을 다시 g에다가 입력을 넣는 거죠. 1을 g에다가 입력을 넣으면 여기가 1이죠. 1,0. 1을 입력을 넣으면 높이가 0이 나와요. 그럼 얘는 점을 어디다 찍는다? 처음 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구나. 2분의 1, 0에다 점을 찍어준다는 거야. 이해되고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특징 있는 점 또 1 있죠? 자, 함수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됐죠? 그리고 그럼 이어서 0을 g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높이가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오니까 처음에 입력 1과 결과 1, 1,1, 1,1이 나오는구나. 여기다 점을 찍어주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점을 찍어 놓고 이제 가운데에서는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자, 살짝 지워 놓고 자, 봐봅시다. f라는 곳에 자, f 함수에 0부터 2분의 1까지 입력을 집어넣으면 입력이죠. 0부터 2분의 1까지 이 방향으로 입력을 집어넣으면요. 높이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점점 커질 거야. 높이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점점 커져요. 이해됐지? 0부터 시작해서 높이를 읽는 거야. 높이가 1까지 커져요. 자, 여기 뭐 0, 2분의 1, 3분의 1, 아니 3분의 1, 2분의 1 점점 커진다 이 소리지. 자, 그 다음에 방향 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는 0부터 1까지
입력은 x축이죠. 0부터 1까지 0부터 출발해서 1까지 입력을 g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처음 높이는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1이었지. 1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높이가 0으로 떨어지네. 바로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1부터 쭉 가다가 0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처음 점은 1이고 끝점은 0이지. 근데 1 쭉 가다가 0으로 떨어진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보면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에서는 0부터 2분의 1에서는 최종적인 결과가 이 부분이요. 쭉 가다가 떨어진다.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쭉 가다가 2분의 1로 떨어진다. 개형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좌표도 안 찾아도 돼. 어디서 꺾이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볼게. 그런 점들은.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뒤에 단계. 다시 지우고. 이번에 이제 다시 F에다가 2분의 1부터 1까지 입력을 집어넣으면요. 2분의 1부터 1까지 입력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제 x를 따라서 하나씩 값을 집어넣어 보면요. 높이가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떨어지죠. 높이가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감소해요. 이렇게 쭉 떨어져 값이. 그럼 이어서 이 1에서부터 0으로 줄어드는 값을 입력으로 x축에서 보는 거죠. g에다가 1에서부터 출발해서 출발점이에요. 0으로 점점 감소하는 입력을 집어넣으면 높이는요. 높이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증가하다가 1로 간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이가 점점 1로 증가하다가 1로 간다.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높이가 증가하다가 1로 간다. 이 소리죠. 자, 방향과 맞춰서 그리는 거야. 다시 여기 잘 봐봐. 1부터 0까지 입력을 집어넣으면요. 1부터 0까지 입력을 집어넣으면 높이는 0부터 시작해서 높이만 보는 거야. 높이가 점점 증가하는구나. 높이가 점점 증가하는구나. 1로 가는구나. 계속 1로 가는구나.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부터 1 사이에서는 2분의 1부터 1 사이에서는 2분의 1부터 1 사이에서는 증가했다. 1로 쭉 가는구나.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증가했다가 쭉 가는구나. 됐죠?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뭔가 좀 꺾이는 포인트들이죠. 자, 이 그래프 봐봐. 자, 이렇게 갈 때 꺾이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에 절반에서 딱 꺾이는 거죠. 그죠? 올라가다가 절반은 그냥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들이 여기가 절반이 되는 점들이에요. 2분의 1과 1의 중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좌표들 뭐 4분의 1, 4분의 3 이런 애들도 부수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너희가 이제 학원에 직접 오면 몇 가지 더 복잡한 함수들 그려볼 테니까 이 합성함수 그리는 거는 지금 이 한 문제 꼭 복습해 보세요. 그 다음 20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별표 쳐주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수능 시험과 각종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정의역 x가 1, 2, 3이 있다.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족시킬 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게끔 만들려면 f는 어떻게 돼야 되냐? f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f의 대응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f의 개수가 뭐 1, 2, 3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한 가지, f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 두 가지, 이런 대응 관계를 몇 가지 그릴 수 있냐? 그게 바로 f 함수 f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f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대응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와 동일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와 동일하다.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 뭐 그래프로 치면 처음부터 y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 표현을요, 똑같이 양변에 f씩 합성을 하면요, 원래 f랑 f 인버스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함수를 f에다가 합성을 시켜보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랑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 표현.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이게 더 대응관계를 나타낼 때는 해석하기가 쉽다. 이게 무슨 뜻이야? x라고 하는 입력이 있는데 f에 두 번 통과시키니까 자기 자신이 나왔다. 1을 f에 두 번 통과시키니까 1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지만 두 번 통과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그려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 봐보자. 여기다 지금 F 그림을 그려놨어요. F. 자, 그러니까 왼쪽에 그림이 완성되면 어차피 오른쪽은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뭐 사실은 이게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1을 F에 집어 넣으면요. 두 번 통과시키면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은 1을 통과시키면 두 번이 나와야 된다. 지금 하나 선생님 벌써 그렸죠? 아, 그럼 처음부터 2 넣으면 2 나오고 또 이 그림을 오른쪽에 그대로 그려야 되니까 3 넣으면 3.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응의 함수죠. 그 소리는 뭐냐면 두 번 통과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꼴의 원소가 있으면 좋다. 처음부터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지금 짝대기로 연결된 대응 관계 있죠. 3 나오면 3 나오고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꼴의 원소가 있었다면 아주 베스트다 이 소리죠. 그럼 꼭 이런 것만 되냐?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을 넣었는데 1이 아니라 2로 갔어.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봐보면 얘는 무슨 뜻이야? 2를 넣었을 때 1을 내보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거죠. 2를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왼쪽의 그림을 오른쪽에 그대로 나타내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시 1 넣으면 2 나오고 중간에 또 다시 2 넣으면 1이 나오고 그럼 반대로 2 넣으면 1이 나오고 1 넣으면 2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X자로 연결이 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구나. 그 소리는 뭐냐면요. 어떤 두 개의 짝꿍이 A를 넣었을 때, 즉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1이 되게 하는 이런 두 개의 짝꿍이 있다면 두 번 통과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통과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소의 대응 관계가 이 두 가지의 꼴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1번의 형태 아니면 2번의 형태.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해놓읍시다. 하나. 두 번 통과시켜서 자기 자신이 되는 형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원소의 대응 관계가 A라고 하는 원소가 A를 넣으면 A가 나오거나 혹은 어떤 두 개가 자 얘는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A를 넣으면 A가 나온다. 그리고 어떤 두 개의 형태가 A를 넣으면 B가 나오거나 B를 넣으면 A가 나온다. A를 넣으면 B가 나오거나 B를 넣으면 A가 나온다.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두 번 통과시켜야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요. 지금 원소의 개수가 1, 2, 3 이렇게 될 때 만들 수 있는 대응의 가지수들을 선생님이 써봤어. 자, 일단 짝대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짝대기로만 연결되는 함수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두 번 통과시켜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크로스로 연결되는 X자가 섞였어. 원소 종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크로스가 2개 나올 수는 없죠. 왜냐면 크로스가 하나는
x자가 하나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자기 자신이랑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나는 1과 1을 연결하고 2와 2를 연결하고 3과 3을 연결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연결을 할 거니까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3과 3은 연결하고 나머지 두 개는 짝대기로. 이거 한 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의 함수의 종류를 만들 수 있냐면 네 가지 함수의 종류, 네 가지의 대응 개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4가 되겠죠. 자, 수능 시험은요. 원소가 이렇게 3개만 나오지 않아. 원소가 4개, 5개까지 나와요. 뭐 5개는 너무 좀 복잡하니까 경우의 수를 배워야 되고 4개짜리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4개짜리. 그러면 1, 2, 3, 4 가지고 2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려면 아까 원소의 종류가 직선으로 가거나 크로스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애들만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기준 나눈 거냐면 처음에 다 직선으로만 연결될 때 요게 한 가지 센 거예요. 한 개. 자, 그 다음에는 이런 X자 연결이 하나만 있다면 1번, 2번 뭐 나머지는 직선으로 연결해. 1번, 2번을 크로스로 연결할 때 1번, 3번을 연결하고 나머지는 직선. 1번, 4번 연결하고 나머지 직선. 자, 아니면 2번, 3번, 2번, 4번, 3번, 4번. 그리고 나머지는 짝대기로. 자, 1번, 2번 셌기 때문에 2번, 1번 다시 셀 필요 없죠. 어차피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1, 2를 크로스로 연결하는 경우, 맞죠? 2, 2를 연결하는 경우,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 지금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죠. 6개 추가. 자, 그 다음에요. 크로스가 요번에는 2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크로스가 2개인 경우 각각 뭐와 뭐가 크로스로 연결이 되냐 이 짝꿍을 지어주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짝꿍을 1, 2, 3, 4 이렇게 할 때 아니면 1, 3 나머지 2, 4가 남았죠. 2, 4도 니네끼리 크로스 아니면 1, 4, 2, 3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2, 3, 1, 4 이렇게 세면 앞에서 이미 셌으니까요. 2, 3, 1, 4 앞에서 이미 셌죠. 똑같이 되니까 나머지들은 경우의 수가 중복돼서 세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추가로 몇 가지가 더 나오냐면 세 가지가 더 나오죠. 그럼 원소가 4개일 때는 f.fx가 자기 2번 통과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대응의 관계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총 10개 만들 수 있었네요. 자, 얘들아 이 그림 꼭 그려놓고 혼자 해봐야 돼. 알겠지? 응용될 수 있어요. 내신 시험에서도 3개짜리 말고 4개로. 자, 일단 선생님이 오늘 너희한테 설명해 줄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문제 풀고,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이 있는 거는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남겨줘. 다음 시간에는 함수 뒷부분 더 풀어볼 거고, 자, 여러분들 금요일까지는 숙제로 어디까지 풀어주냐면요. 여기 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아마 유리함수 전까지인 것 같아.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열심히 풉시다. 여기까지. 유리함수 전까지. 숙제. 금요일까지. 자, 뒷부분은 금요일 날 풀이 영상 올려줄게.